저도 이제 상인회들과 여러 가지 컨설팅 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제가 겪었던 상인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를 좀 얹고자 합니다. 제가 만났던 상인회 중에서 고압적이지 않은 상인회는 솔직히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한 주간의 업계 소식과 신제품 소식을 알려드리는 마트뉴스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연돈이라는 곳, 예전에 이제 동카 2014라고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박이 난 대기 행렬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곳에서 모두가 돈가스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그 전날부터 새벽까지 거의 뭐 10시간도 넘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방터 시장이라는 곳에 안에 있는 매장이에요.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주 지역하고 가까운 곳이라 대기를 하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담소를 나누거나 흡연을 하거나 차에서 대기를 하고자 불법 주차를 하고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복잡했던 곳이고요. 대기실까지 구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지금은 이렇게 제주도로 이사를 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던 내용에 대해서 골목식당에서 이런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며칠 전에 방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장이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자면은 결국은 대기실을 사용해가지고 대기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서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손님들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월세를 내면서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대기실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나 빨리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폭언을 하거나 사장님이나 아니면 운영하고 계신 사모님에게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대기실을 운영을 하지만 대기실 옆에도 건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건물에 대기실만 있진 않죠. 그 옆에도 운영을 하는 상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가들에서도 대기실에 사람들이 뭐 담배도 피고 너무 시끄럽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많이 해가지고 사장님과 사모님의 얘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청에서도 여러 번 왔다고 해요. 대기 시스템 기계를 써보는 게 어떠냐, 아니면 인터넷 예약제를 써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인터넷 예약제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인터넷 예약제 같은 경우에는 포방터 시정을 운영하는 상인회에서 그다지 긍정적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포방터 시장에서 진행하게 되었을 때부터 골목을 살리면서 포방터 시장도 다시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은 고객이 여기를 온 김에 다른 곳도 들리자라는 부가효과를 노리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예약을 하면은 그냥 예약한 사람들만 오고 결국 이 골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결과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상인회의 의견도 있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인터넷 예약은 쉬이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터넷 예약도 어렵고 대기실을 얻었더니 그것도 어렵고 가게 옆에서 기다리는 거는 주변 민원이 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일단 옮기는 거를 한번 생각을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사실 뭐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인회는 상인회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사는 분들은 또 사는 분들만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기다리거나 무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상인회도 뭐 상인회만의 사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나쁘다 이런 거를 왈가왈부하기도 그렇고, 이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방송을 전부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사모님께서 하신 얘기가, 원래는 이 가게가 골목식당에 컨설팅을 받기 전에 1인분이 6,500원이었습니다. 치즈 돈가스가. 근데 이거를 7,000원으로 올리는데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되게 초반에는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쓰고 찾아오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면 안 되겠다. 이 찾아오는 분들한테 좋은 음식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재료를 더 비싼 거를 써도 괜찮으니까 퀄리티 유지를 조금 더 잘 하시면서 사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라. 뭐 내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백종원 대표님도 되게 흐뭇하게 보는 게 화면상으로도 되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사 얘기를 꺼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1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얼마를 모으셨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못했다. 우리가 뭐 지금 살고 있는데도 전세고 가게도 다 정리하면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면서 백종원 대표가 남들은 정말 줄 그렇게 세워가지고 장사하면은 떼돈 버는 줄 아는데 그렇게 1년을 장사하고도 3천만 원밖에 지금 벌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자기 마음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1년 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식업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돈 많이 벌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 매장은 구조상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좌석 자체가 18석인가 16석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메뉴가 1인분에 6,000원, 그 다음에 치즈 돈가스 7,000원, 카레 3,000원입니다. 둘이 와가지고 한 테이블을 시키면 보통 돈가스 2개에 카레 하나를 많이 시킨다 그래요. 그러면 2명이 와서 시켜도 한 테이블에서 2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테이블 8개를 돌려도 한 1시간 동안 앉아서 먹잖아요. 1시간 동안 버는 돈이 8테이블 곱하기 2만 원이니까 16만 원이에요. 1시간 동안. 그래서 10시간을 하면은 1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은 돈가스도 무제한으로 팔지 않으시죠. 재료가 소진되면은 예약을 커트하는 걸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적고 하루에 파는 개수도 적고 단가도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밖에 돈 못 벌었다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3천만 원밖에 못 모았다라는 얘기는 저건 정말 사실인 것 같고요. 저것 때문에 또 뭐 다른 의혹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 이사를 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내용으로 민원이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안 되고 더 큰 이유가 있다. 방송 자체에서도 이사 자체를 권한 거는 민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다.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밝히기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재조명된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방송이 한창 나가고 유명해져 있을 때 이사 사유에 대한 방송이 나가기 훨씬 전인 약 올해 9월경에 이제 커뮤니티에 나온 글인데, 상인회와 연돈, 상인회와 포방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다른 상가들의 약간 불화가 있다라는 요런 내용을 담고 있는 커뮤니티 게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다지 관심을 많이 못 끌던 글이었는데 방송이 방영이 되고 나서 이게 재조명을 받으면서 보여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간 글이었는데 이게 혹시 그 두 번째 이유 아닐까라고 유추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본 거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상인회가 잘 도와주지 않았고 뭐 연돈에 대한 갑질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는 관련 기사가 또 떴죠. 요 글 자체가 커뮤니티에 인기가 되니까 인터넷에 여러 가지 또 기사가 떴습니다. 상인회가 정말로 갑질을 했는가,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온 거예요. 상인회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또 맞기사를 내겠죠. 상인회 측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 이야기는 돈가스집 사장 부부에게는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고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서 돈가스집 사장과 만난 일도 없고 돈가스집이 잘 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조해주고 대기실 같은 거 편의도 봐줬다, 어느 정도 선을 그었나 봐요. 선을 그었나 봅니다. 근데 또 이제 선을 그으니까 누가 또 의견을 얘기했냐면 그 골목식당의 PD분이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포방터 시장의 돈가스집 이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이미 방송TV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낸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방송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거죠. 마치 우리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주작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도 이미 다 예상을 했다. 하지만 그걸 알고서도 그냥 방송을 결정한 거라고 이제 뉴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입장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모두의 얘기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사실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나서도 매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까지 가셨잖아요. 지금은 물론 제주도로 가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TV에서 나오고 잘 팔리는 것 같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이 되는 매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있을 수 있다는 게 같은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 상인회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해 드렸던 게 방송을 토대로, 기사를 토대로 한 팩트라면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상인회들과 여러 가지 컨설팅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제가 겪었던 상인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를 좀 얹고자 합니다. 컨설팅을 하고 메뉴 개발을 하는 회사 쪽에 있었을 때에는 이런 전
전통시장들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커뮤니티 글에도 보이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몇 번씩 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통시장을 상생하는 것 자체가 해당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정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개발을 목적으로 시장에 새로운 음식 아이템을 개발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거나 시장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명물 아이템, 명물 상점을 컨설팅을 해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님께서 조금 명성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들어왔어요. 전통시장이란 게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지방마다 여러 전통시장이 많이 있고 이 전통시장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런 지자체의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저희는 메뉴를 개발해주고 하는 일이죠. 중간에 지자체가 끼지만 결국 납품 상대는 누구냐? 상인회예요. 상인회에서 이거를 총괄을 합니다. 상인회의 마음에 드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상인회의 마음에 드는 매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진행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최소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한 7개 정도를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각 상인회들을 다 만나봤는데 기본적으로 상인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높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고 보통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만났던 7개의 상인회 중에서 고압적이지 않은 상인회는 솔직히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의뢰 입장에서 뭔가 납품을 해드리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모든 상인회는 항상 굉장히 고압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굉장히 하대를 많이 당한 것도 속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저도 별로 성격이 좋지 않은 편인데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브리핑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가급적이면 다른 직원에게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가는 저도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조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거의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많았고요. 상인회 같은 경우도 이런 메뉴를 개발하게 되면은 이 메뉴를 팔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상인회에서 거의 결정을 하거든요. 이 매장에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는데 사실 그게 말이 의견이지 그냥 거기서 팔게끔 만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상인회에서 잘 되는 가게와 잘 되지 않는 기계를 정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상인회의 호의를 얻으려면은 상인회랑 어느 정도는 친분이 있어야 되고 교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오게 된 이런 상인회와 그리고 상가의 알력 다툼, 솔직히 알력 다툼은 없어요. 그냥 상인회가 무조건 위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갑질이 아니더라도 그냥 원래 갑의 위치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구조상으로는 다 그런 곳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였고 사실 제가 헌업에서 일하고 컨설팅업을 할 때는 전통시장 상인회랑 일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돼서 불거지면은 전통시장들이 조금 많이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각자 다 선을 그어놓은 상태잖아요. 상인회도 상인의 입장에서 갑질한 적 없다. 방송국 측에서도 우리는 사실만을 얘기한 거고 자료가 다 있다. 실제로 방송을 진행했던 사장님이나 사모님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 얘기만 한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신 분들도 나는 그냥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제 각자 사실을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전통시장과 여러 가지 메뉴 개발 컨설팅을 해드렸고 함께 일해본 상황에서 의견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저도 있는 사실만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분들 보시는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앞에 전통이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전통시장이라는 곳은 예전부터 있었던 곳이고 그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전통시장을 살리자, 전통시장을 발전시키자,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대기업 마트에다가 규제를 가하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전통시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만드는 것, 환경적인 깔끔함을 떠나서 이런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제일 애매해하는
느끼는 부분이 가격 흥정이나 바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마트 가면은 가격 다 써있고 카드 쓰나 현금 쓰나 똑같은 가격이고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해도 추가로 돈 받고 그런 데 없는데, 정통시장은 가격 흥정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가가 제시가 안 된 곳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솔직히 불편해서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뭐 정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때 명확한 부분들이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그냥 마트 가는 거 아닙니까? 기존까지는 너무 전통시장 측에서 마트를 규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곳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가게 하려면 전통시장도 본인들이 규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소비자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솔직히 지금까지 많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어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 이런 곳을 상대로 전통시장이 힘들다라는 얘기만 했었지,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간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려진 부분도 없고, 많이 알려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모른다면은 소비자들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알리시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그게 먼저 개선이 돼야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좀 얹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연말이 돼가지고 건강 관련한 기사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술, 소주, 맥주 사실 때 뒤에 칼로리 적혀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나 맥주는 뒤에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정적인 제품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열량 탄수화물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부 다 탄수화물이에요. 술이란 게. 이 영양성분 표시가 안 돼 있는 술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술이 몇 칼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마시고 보고 술은 그냥 살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랑 같이 나온 게 평균적인 이제 술 한 잔당 칼로리입니다. 생맥 500짜리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잔에 185kcal 정도가 되고요. 와인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에서 채워주는 그 정도가 이제 120 기준으로 채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채워주는 데는 200까지도 채워주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은 120에서 150 사이를 왔다 갔다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한 잔이 45ml, 한 잔이 이제 63kcal, 그다음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30ml, 우리가 보통 샷으로 마시잖아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한 샷이 한 70칼로리 정도가 되는 거죠. 소주 한 병 칼로리와 비슷한 음식은 이제 치킨 1인분 플러스 감자튀김 반통, 또는 쌀밥 한 공기에 스팸 2조각, 뭐 까라멜 마끼아또 한 잔, 방울토마토가 무려 172개입니다. 아주 이렇게 칼로리가 돼 있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낭설이 굉장히 많아요. 술은 빈 칼로리라 가지고 먹으면 다 알코올이 증발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알코올도 칼로리가 엄연히 있고요. 그람당 칼로리가 7kcal이긴 한데, 이게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일부가 소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뭐가 신진대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냐면은,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몸에서 다른 모든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요. 사람 몸이 이 알코올 분해를 하는데 완전히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지방이 연소가 되다가도 술이 딱 들어오면은 올스탑, 일단 술부터 해독해, 이거 빨리 해독 안 하면 너 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알코올 분해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살을 빼고 싶어도 술을 먹으면은 내 몸이 지방을 연소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모든 노력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하는 분들, 우리 헬창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먹는 겁니다. 어떻게 써요? 열심히 무거운 걸 들었어. 그리고 근육이 근합성을 해야 되고 근육을 키우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술이 딱 들어오네? 야, 근육 키우는 거 멈춰. 알코올 분해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마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술하고 지방이 높은 거를 마시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 지방 분해라도 하는 게 지방 분해를 안 하고 알코올 해독하는 데만 모든 기운이 다 쓰이기 때문에 그 지방은 그대로 피하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은 살이 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술 드신 다음에 그 다음날에 술 많이 먹었더니까 몸무게 좀 빠졌는데, 이런 거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주를 한 4-5병을 드셔가지고 망했다, 살쪘는데 큰일 났는데 하고 다음날 몸무게 쟀는데 막 1-2kg 빠져있는 경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술이 살 빠지게 한 게 아니고요, 그거 탈수 현상입니다. 몸에서 일시적으로 수분을 다 내보내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수분이 날아간 겁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물 꿀꺽꿀꺽 드시면 그거 그대로 몸이 그냥 쭉 스펀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체중 올라가고 그 전에 술하고 같이 먹었던 거 보너스로 받고 레이즈 더블로 따당 해가지고 살이 확 찌시니까 이제 연말에 술자리 많잖아요. 술 드시는데 어느 정도 약간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드셨으면 좋겠고, 술 많이 먹었다고 다음날 몸무게 빠졌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바로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해주셔야 체중 유지가 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마트뉴스는 사실 이게 끝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여러분 신제품 소식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몇 가지 나오긴 했는데 너무 대기업 제품 홍보 위주라 가지고 제가 조금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했고요.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업계 소식과 한 가지의 기사 정도를 전달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마트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소식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